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그냥 계속 같은 얘기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막 학습해서 뭔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정함수. 하나 만들어. 이렇게 제일 그럴듯한 걸로. 그걸 하나 만들면 그 다음에 이 만든 함수에다가 우리가 몰랐던 거 값을 이제 x 값을 집어넣어갖고 y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설명은 계속 x 하나 y 하나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디에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 집값을 뭐 예측한다라고만 해도 집의 평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방이 몇 개냐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라는 게 되게 그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x1, x2, x3, x4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입력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그 공식을 되게 복잡한 거를 구해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몰랐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몰랐던 그 값들을 대입을 했을 때 y가 나온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집값 이런 것만 얘기하면 대충 뭐 그게 뭐 머신러닝 우리가 실제로 뭐 인공지능 채팅 뭐 이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인공지능 채팅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하게 응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단적인 예를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진을 학습을 시켜갖고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 한 100만 장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학습시키지 않은 고양이 사진을 딱 들여다 밀었을 때 얘는 고양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하면 보통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고양이 사진이라는 거는 그 각 픽셀 값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이라는 파일은 그 어떤 픽셀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이렇게 이제 이 파일 안에 1,1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검은색, 2,2에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뭐 파란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막 이 픽셀들의 이제 집합이죠. 사진이라는 게. 그럼 그 각 픽셀들이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각 픽셀들이 입력 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여러 개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입력값이 예를 들어 픽셀 값이 뭐 예를 들어 100 x 100이다. 그러니까 100개, 가로 100개, 세로 100개짜리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100 x 100이 만 개잖아요. 그럼 x 그 입력값이 몇 개가 되냐면 x1부터 x만까지 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 x1부터 x만까지의 그걸 가지고 공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에 그 x1, x만까지의 그 값을 딱 넣었을 때 얘는 고양이야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뭔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네. 이거나요. 자, 잠깐 또 메모한 걸 여기다 좀 써 넣을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화이트보드 이 지금 서비스가 오늘따라 제가 여태까지 하던 거랑 좀 다르게 좀 내가 약간 이상하네요 좀. 이대로 엔터만 쳐서 볼게요. 네, 대충 좀 해갖고 좀 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채팅이 또 열심히 뭔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악덕 탐관오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흥미를 잃어버리는데 고생만 하시고. 이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그쵸, 이쪽으로 가면 좀 이제 어렵겠지 싶기는 한데, 네, 네, 일단은 좀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3 만도리님, 저는 컴퓨터 포기했습니다. 공부하다가 포인트 뒤로 가니 응용을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쪽 얘기죠. 이게 사실 포인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이제 C 쪽 공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른 언어들도 있어갖고, 만약에 그래도 개발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언어를 다른 걸 선택을 해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C3님, 그래서 영상 처리에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 처리, 이미지 처리, 이쪽이 지금 제일 핫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으로 제일 핫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좋습니다. BJ님, 텐서 보드 활용해서 방송해 보셔요. 지금 시냅시스님, 텐서 보드 활용해서 방송해 보라고요? 네, 그거 텐서 이름 자체가 텐서 보드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머신러닝 쪽 뭔가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덕 탐관오리님, 초보자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자꾸 뭔가 어렵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상하게 됐어요. 여기는 대부분 초보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어도 이런 노력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점점 뭔가 어려운 걸 진짜 더 어려워 이게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부분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워 보이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오히려 좀 쉽게 말하려고 해서 이해를 하게 만들고 해서 같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말을 해서 벽을 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거를 그냥 내가 판단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거는 좀 맞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제가 비록 지금 이 설명하는 게 쉽게 이렇게 또 딱히 이게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개발자와 개발자 아닌 분들, 이렇게 엔지니어와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 간에 뭔가 이렇게 좀 더 좀 벽이 좀 낮아져야 우리가 뭔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더 이렇게 좀 퍼포먼스도 나고 이렇게 좀 더 멋들어진 게 좀 나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머신러닝 갖고 이렇게 막 이제 학습을 시켜갖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게 함수 하나 가지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건 그거잖아요. 가정함수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가정함수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막 100차 함수, 200차 함수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곡선도 막 꼬이고 막 하니까 적당히 막 이렇게 뭐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암만 그렇게 해봐도 이게 정확도가 영 늘지가 않는 거죠. 써먹을 만큼 잘 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부분이 이제 발달을 해서 대충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나와요. 이 뉴런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갖고 사람의 뇌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구나가 이제 대충 연구 결과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게 뇌가 학습하는 방법 따라해보면 어떨까?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온 게 이게 딥러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아까 전에는 잠시만요. 아까 전에 이제 머신러닝 설명할 때는 뭔가 가정함수 하나 이렇게 딱 제대로 된 거 만들어가지고, X값 막 여러 개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그게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답이네 아니네 뭐 아니면 뭐 어떤 숫자네 아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값을 얻어낸 거죠. 뭐 사진 여러 장 넣어가지고 고양이네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 가정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이제 딥러닝 때는 뭐가 됐냐면 뉴런이 동작하는 방식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뭔가 그 가정함수들이 여러 개인 거예요.
가정함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이게 또 층층이 쌓여 있어요. 막 이렇게 가정함수가 2개짜리인 게 있기도 하고, 막 가정함수가 이렇게 3개짜리인 게 있기도 하고, 막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가정함수들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떤 입력값이 딱 있을 때 이게 딱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샥 들어가면 얘들이 막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값을 이렇게 뭔가 출력값, 이 가정함수에서 이렇게 입력값이 딱 들어와서 출력값 나가잖아요. 이거를 막 하고 얘도 막 또 여기서 출력값들이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얘가 또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결국 어떤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층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가정함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갖고 하는데 그걸 한 층 한 층에 그 한 층에 뭐 3개가 있기도 하고 뭐 100개가 있기도 하고 막 2개가 있기도 하고 뭐 10개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층층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막 뭔가 구조를 짠 거죠. 그리고 그 구조를 짠 애들끼리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넘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값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이제 고양이 사진 뭐 100만 장 가지고 뭐 학습을 시킨다. 그럼 고양이 사진은 뭐 100 바이 100 이렇게 100 x100 y100 이렇게 있다 그러면 10,000개의 픽셀이잖아요. 그 이제 10,000개의 픽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막 값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고 딱 나와서 고양이네 아니네 학습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점 뭐 분산값 작은 걸 이렇게 우리 머신러닝 아까 전에 배운 거에서 말한 것처럼 분산값을 최소로 만드는 그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산하는 어떤 그 방식들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얘들이 각각 그 자기들이 그걸 찾아. 근데 아무튼 여러 개예요. 막 여러 개가 다 이렇게 뭐 관계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게 대박. 정확도가 엄청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 뭐 예를 들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CNN이네, 뭐 RNN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와요. 이게 보면 이 딥러닝을 뭐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하는 방식 그런 건 거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병렬적으로 막 다 간 다음에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한다던가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뒤로 다시 뭐 피드백 같은 걸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값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식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요 노드들 이 각각 가정함수들에서 그 이렇게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그 분산값을 최소로 만드는 어떤 그 결과값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아무튼 요 지금 학습시키기 위해서 요 방식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 거죠. 근데 결국 딥러닝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 가정함수 여러 개가 들어가게 해서 이걸 하나하나를 지금 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기계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자 여기 또 이제 뭔가 제가 지금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오늘은 집에서 제가 휴가라 지금 집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제가 노트북 한 대만 써요. 그래서 이제 화면 하나에서 막 이렇게 뭐 방송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채팅창을 이렇게 중간중간 잠깐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채팅을 잠깐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악덕탐관오리님. 네, 시냅시스님. 네, 텐서플로우 러닝 결과 같은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뭔가 이렇게 공부하거나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할 때 쓰는 어떤 도구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텐서 보드가.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덕탐관오리님. 설명을 쉽게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별것도 아닌 걸 어려운 것처럼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설명하려 들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마도 지금 이제 이 머신러닝이나 이 딥러닝 쪽으로 이제 업계에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탐관우리님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애들이 이런 거 잘 써요.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직관적이지 않아서 딱 한 가지라도 이해시키면 좋은데 모든 걸 알려주려다 보니 다 나갔네요. 네. 그쵸. 아쉽습니다. 요거는 저도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제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아예 실습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게 뭐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리던 거를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그래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막 그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머신러닝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딥러닝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간단하게만, 그래서 간단한 컨셉만 지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면 그건 거예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머신러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정함수를 구하고 그 가정함수에다가 이제 뭔가 값을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냥 그 함수 구하는 거예요. 그 함수도 이제 예를 들면 함수 자체는 하나일지 몰라도 이제 여기에 무슨 행렬이나 뭐 이런 거 써갖고 막 그 여러 값,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이제 x1부터 x만까지 막 여러 개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좀 그 식을 단순화시키거든요. 함수, 이게 행렬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가정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값을 대입해서 값을 얻는 거. 이건 거고, 그 각각의 가정함수를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개를 써갖고 층층이 막 써갖고 각 가정함수가 다른 가정함수에 그 이제 막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막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 이게 이제 딥러닝인 건데, 이게 우리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방식도 대충 이거랑 비슷하더라, 이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라서 해본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봤더니 대박, 야,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 이쪽이 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머신러닝 쪽은 어쨌거나 더 이렇게 뭔가 수학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공식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뭐 가정함수를 만들어낼까, 이제 이 분야라서 거기는 되게 더 수학 쪽에 가깝거든요. 더 수학이에요. 수학을 완전히 해야 돼. 근데 이제 딥러닝 쪽은 어쨌거나 그 머신러닝 쪽 연구하는 분들이 그 수학적으로 막 해갖고 뭐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노드에다가. 그럼 딥러닝 쪽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를 해서 학습시키지, 이런 거를 막 그 아이디어를 막 짜내요. 그리고 이제 요때 요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때 3개, 2개, 3개를 넣어야지 뭐 이런 게, 이미 뭐 어떤 문제를 막 풀어갖고 3개, 2개, 3개를 넣으면은 되게 돼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뭔가 이렇게 1번 레이어에서는 이게 100개쯤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해갖고 뭐 해서 적당히 이렇게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막 학습을 시키면서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딥러닝은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지만 약간 뭐랄까 이 발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학 쪽으로 뭐 되게 막 잘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머신러닝 그쪽은 좀 수학이 좀 돼야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개척해낼 수 있을 텐데, 그쪽은 그들이 하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사실 딥러닝 이쪽은 약간 그래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연구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면 막 구글에서 날고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만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뭐 고등학생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디자인한 어떤 그 딥러닝 그 어떤 기술이 그 구글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해놨던 그런 것보다 뭐 이렇게 정확도가 더 높고 뭐 이런 얘기도 얼핏 제가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뭐 대박도 나올 수 있고 한 거죠. 아무튼 요게 보면 이 딥러닝 쪽은 좀 어떻게 보면 발견의 영역이더라,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구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거 어렵네요, 이게. 화이트보드가 오늘 이상하게 좀 버벅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최초에 서론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던 이제 계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그래서 뭐가 되고 뭐가 어려운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걸 제가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또 채팅창에 뭔가 또 얘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기 지금 뭔가, 네. 지금 뭔가 또 이제 토론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에 끼면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그냥 그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이 사실 제가 이게 시작을 하면서도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하면서도 그 전부터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오늘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채팅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뒤에 다시 또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오늘대로 하고 제가 다음번에 또 이제 뭔가 더 좀 좋은 어떤 컨텐츠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할 수 있네 없네 이걸로 뭔가를 우리가 이제 판가름을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데이터. 학습시킬 데이터를 구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구글이나 이런 뭐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 상에서는 데이터들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수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옛날처럼 그냥 되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회원이 가입한다 그러면 회원 정보 A라는 사람이 가입해서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야 끝 뭐 이런 식의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했고 어디를 눌렀고 이런 것도 지금 이젠 다 쌓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뭔가 써먹을 수 있는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 우리 지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애들도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반대로 구할 수 없으면 사실 학습시킬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내가 지금 뭐 어떤 만들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 혹은 어떤 그 회사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뭐 기능이나 이런 기술을 한번 뭐 만들어 봐나 뭐 이런 식의 뭐 일이 있을 때 그런 게 논제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 이거죠. 구할 수 있냐.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되는 거는 일단 그래서 전제를 깔아야 돼요.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되는 건 뭐냐? 자, 되는 거는 뭐냐? 그럼 아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약 인공지능 쪽이다 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 인공지능은 진짜 완전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인 거고 약 인공지능은 어떤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필요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알고리즘으로는 풀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 똑똑하게 그게 이제 약 인공지능 쪽인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속 얘기한 거 있죠. 사진 여러 장 학습해갖고 그 사진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거. 글자 들어간 사진 막 해갖고 글자를 분석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고양이 사진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뭐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거는 뭐 이제 사람 얼굴 막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 얼굴 자체를 딱 이렇게 딱 인식해낼 수 있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안 되는 거, 혹은 안 될 것 같은 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뭔가 됐는데 아직 그 발표를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게 이제 강인공지능 같은 게 아직은 무리지 않겠나 인 거죠. 그래서 발표한 데는 뭔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거 있죠. 팀장님이 뭔가 지시를 했어요. 뭔가 일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야 그런 거 뭐 인공지능은 안 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 팀장님이 일을 나한테 수백만 번을 시켰어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팀장님이 지시한 게 예를 들어 목소리라든가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면, 아니 그 이제 글자로 나왔다면 이제 그거를 인식해갖고 텍스트 자체를 인식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팀장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처럼 판단해 내야 되는데 그 사람처럼 판단해 내려 그러면 그 팀장의 말투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막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는 어려운 거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직 인간이 풀지 못한 수학의 여러 가설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쪽에 보면은 그런 가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 어떤 뭐, 이 그 공식이 뭐 답이 없음을 증명하세요. 뭐 이런 거. 근데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직. 이제 없는 걸 증명해내야 돼. 어떡하지? 뭐 이런 문제들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가 풀라 그러면 결국은 사실 수학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풀더라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풀더라 막 해서 학습을 시켜갖고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아직 풀지도 못했던 문제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건 가능할지도 몰라요. 문제들을 막 주어졌을 때 이런 애들은 지금 이미 이제 답이 나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아직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애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어쩌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아직 인간이 풀지 못한 그 수학 문제를 컴퓨터가 푼다는 건 아직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런 가설들, 증명하는 가설들이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말고 증명하는 가설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뭐 이거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할 때 먼저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지만 그래서 학습시킬 데이터가 있냐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학습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어쨌거나 뭐 답이 있을 때 그리고 답이 없는 데이터들 가지고도 뭐 학습을 시킬 수 있기는 한데 답이 없는 거일 때도 어떤 그룹을 지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뭔가 답 자체가 막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이거다 아니다 뭐 이런 식 뭐 혹은 A, B, C, D, E 중에 뭐 A다, B다, C다, E다, D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입력이 있고 정형화된 결과를 뽑아내고 뭐 이런 거 아직은 사실 이런 쪽에 이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벗어나는 완전 사람 같은 강인공지능은 아직 적어도 발표된 거 안에서는 이렇게 좀 이슈될 만한 게 아직은 별로 없다. 뭐 있기는 있는데 뭐 몇 개 있어요. 좀 뭐 강인공지능이 될 것도 같아 하면서 뭐 나온 논문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이렇다하게 이슈가 되지는 않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대강 이런 애들이구나 해갖고 누가 이제 뭐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 머신러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머신러닝으로도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적어도 맞받아칠 수는 있는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아까 전에 이제 그 악덕탕간오리님 이제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게 이제 맞는 게 저도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충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설명을 하자니 또 이렇게 점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더 좀 쉽고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면서 좀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는 사실 좀 더 복잡한 걸 이해를 해야죠. 당연히 이겨내야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도 뭔가 엔지니어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이해하려면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오늘은 제가 사실 조금 급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단시간에 좀 급하게 정리해갖고
설명이 조금 부실했던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번에는 좀 이해하기 쉽고 컨텐츠 위주로 뭔가 실습도 하면서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장 다음 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준비가 되면 한번 또 이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